70번입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네요. 선분양, 후분양 이야기인데 우리 그 수험자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파트를 만들어 놓고 파는 걸 후분양, 미리 팔고 이제 건설하는 걸 선분양 그러죠. 자, 1번에 보면은 후분양 제도는 하고 그 주택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구입자로부터 조달하므로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구매자가 부담한다. 이게 선분양이죠. 그러니까 후분양이 아니고 선분양을 설명하고 있어서 1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 2번 선분양 제도는 준공 전에 분양 대금의 유입으로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맞죠? 3번 후분양 제도는 주택을 일정 절차에 따라 건설한 후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맞습니다. 4번 선분양 제도는 분양권 전매를 통하여 가수요 창출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 후분양 제도는 선분양 제도보다 공급자의 부실 시공, 품질 저하에 대처할 수 있다. 만들어 놓고 파니까 잘못 만들면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하자 문제가 적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7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체크포인트로 선분양과 후분양을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선분양은 공급자 중심이라면 후분양은 수요자고요. 그 선분양은 견본이 필요하죠. 이제 미리 팔려고 하니까는요. 투기 발생할 수 있고 특별히 소비자가 이자를 부담한다는 것. 그래서 일종의 말하자면 선분양은요. 공급자 금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공급자 금융. 이 공급자 금융을 말하자면 개발금융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건물을 만드는 쪽에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개발금융인데 개발금융의 대표적인 게 PF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다음에 기업금융. 개발을 하는 쪽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기업금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대부라고 해서 건축대부 해서 뭐냐면 건축 기간 동안에 돈을 빌리는 것을 건축대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선분양 제도 같은 것이 일종의 뭐냐면 개발금융으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참고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품질이 떨어질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양금을 좀 나눠서 내기 때문에 소비자의 목돈 부담이 적어진다는 것. 그럴 거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돈을 이제 부담이 적으니까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선분양 제도인데 뭐 암기할 필요 없고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71번입니다. 자, 틀린 것 했네요. 1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정부가 돈을 주니 소득이 올라간다. 이렇게요. 2번 임대료 상한을 규제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공급 과잉이다. 이거 틀렸죠? 항상 싸게 하면은요 초과 수요해야 되는 거죠. 해가지고 2번이 틀린 것. 3번 보조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꼭 기억합니다. 중요해요. 뒤에 체크 포인트로 주택량을 정리를 했는데 보조 그러면 증가, 규제 그러면 감소, 공공임대 그러면 불변 이렇게 3개 체크 포인트로 정리를 하고요. 3번은 증가입니다. 맞습니다. 4번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균형보다 낮아야 싸게 해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최고 가격제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5번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 맞습니다. 해서 7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체크포인트에서 보조금 정책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대개 보조는요,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수요 쪽에 보조가 있고 공급 쪽에 보조가 있는데 지금은 공급 쪽의 보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건설사에 보조한다는 개념인데 물량을 만들 수 없을 때 옛날에는 공급 쪽의 보조를 통해서 주택을 증가시켰어요. 그러나 지금은 대개 다 수요 쪽의 보조고요. 그러면 이제 수요 쪽을 보조한다는 것은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보조는요 저가의 수요의 증가를 보자. 서민들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수요의 증가 그러면 수, 가, 초, 공 이렇게 가는 거죠. 가격의 상승. 물론 이때 가격은 저가의 주택의 가격의 상승, 초과 이윤의 발생, 공급의 증가. 그런데 초과 이윤은 단기죠. 단기. 여기까지가 단기. 단기적으로 이제 초과 이윤이 생기는 것은 주인이다. 그래서 정부가 보조를 하면은 단기는 주인한테 혜택을 준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 혜택이니까 임대인들이 물량을 늘리죠. 말하자면 공급을 증가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임대료 내지는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세입자가 혜택이다. 이렇게. 다시요. 보조는요. 단기는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장기는 임차인에게 혜택을 준다. 그리고 이때의 보조로 인해서 저가의 수요의 증가로 무슨 여과가 생긴다? 하향 여과다. 하향 여과는 저가 주택량을 증가시킨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왔던 지문이에요. 저가의 수요의 증가는 하향 여과 패턴으로 하향 여과는 저가 주택량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자, 이럴 때 보조를 하는 방법에 가격 보조와 소득 보조가 있다. 가격 보조를 집세 보조라고도 하고 소득 보조를 현금 보조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현금처럼 쓰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득 보조가 현금 보조가 만족이 크다. 효용 그러면 만족 그럽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은 소득 보조가 좋지만 그러나 정부가 보조를 하는 것은 말하자면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의 효과를 위한 거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는 가격 보조가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해가지고 가격 보조, 소득 보조 뜻 정리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주거 급여 제도 같은 것은 가격 보조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량 관련시켜서 세 개를 묶어서 꼭 기억합니다. 보조금 그러면은 증가. 말하자면 아까 보조로 인해서 저가가 증가된다고 하자고 그랬죠? 근데 그 저가 증가가 하향 여과로 증가가 돼요. 그러면 하향 여과라는 것은 고가가 저가로 내려가기 때문에 말하자면 고가도 부족하고 그러면 이제 고가는 신규로 만들어지면서 전체가 증가됩니다. 해서 보조금 그러면 저가 증가, 전체 증가 이렇게 하자는 것. 그리고 패턴. 저가의 수요의 증가는 하향 여과 이렇게요. 예. 그리고 하향 여과는 저가 주택량을 증가시킨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임대는요. 뒤에 나오겠지만 정부가 임대 아파트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때에 이렇게 임대 아파트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말하자면 LH가 만드는 임대 아파트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요. 전세 월세가 있어요. 그 전세 월세를 우리는 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LH가 만들어주는 것을 공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공적을 늘리면은요, 공적을 이만큼 늘리면은 사적이 줄이죠. 예. 그래가지고 전체는 불변이다 이 말. 다시요.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전체는 불변이라는 것. 뭐가 감소돼서 사적이 감소돼서 전체가 불변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정부가 임대 아파트를 만들어 주면은요 사적은요 전세 월세에 살던 사람들은 갈 데가 많아요. 갈 데가 많다는 걸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이렇게 나오고 이 부분은 탄력적이면은 갈 데가 많으면 세금을 조금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임차인의 세부담을 완화시킨다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맞다 하자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 규제 그러면 정부가 규제를 하니까 물량이 줄어든다 이거죠. 그래서 전체 감소 이렇게 하자고요. 그런데 이 규제 정책은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재분배 효과는 커진다. 정책의 효과는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재분배 효과는 커져요. 그런데 초과 수요는요, 탄력적일수록 크다. 그러니까 초과 수요를 물을 때는 탄력적일수록, 만약에 정책의 효과는 비탄력적일수록 이렇게 구분해서 이 부분 체크 포인트를 합니다. 해가지고 밑에 있는 내용, 세개 정책, 보조금, 공공임대, 규제, 이거 보조금은 전체 증가, 저가 증가, 공공임대 전체 불변, 사적 감소, 그럼 규제는요 전체 감소. 반복을 해서 꼭 체크 포인트로 내 걸로 만들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72번입니다. 틀린 거 됐네요. 자,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거 맞다고 하자고 그랬죠? 예, 제가 누인공 그랬어요. 누인공이 뭐예요? 누진세, 임대료 규제, 공공임대. 이 세 가지는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풀자고요. 예. 그 다음에 2번, 주거급여는요, 주거 안정에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걸 말한다. 맞습니다. 3번,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민간 임대주택 공급량은 감소. 자, 규제 그러면 감소, 그 다음에 보조금 그러면 증가, 공공임대 그러면 전체 불변 해서 3번도 맞는 거. 4번,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주면 주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진다. 맞습니다. 5번, 공공임대주택은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부 재원 지원 없이 자체 자금으로 건설한다 했는데 이게 틀렸어요. 말하자면은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 또는 이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뒤에 제가 공공임대주택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자체 자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라든가 지자체 아니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5번은 틀렸다라고 하는 거고, 체크 포인트로 점검을 하고 72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체크 포인트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의 공공주택은요, 국가, 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이렇게 법조문에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 지원 없이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원을 받았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할 때 기본적인 큰 틀은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만큼이 이제 공적이에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이 사적인데, 공적은 말하자면 LH가 만들어진 아파트를 공적이라고 하고, 사적은 뭐냐면 전세, 월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정부가 이제 LH를 통해서 전세, 월세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임대 아파트를 만들어 주어요. 그러면 공적이 이만큼 늘어난다는 거죠. 공적이 늘어나지만 뭐가 줄어들어서, 사적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는 불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전체의 흐름은요, 여기 1번부터 6번까지를 생각하는 거죠. 1번에 이제 정부가 공공임대를 공급을 했어요. 바로 공공임대 공급은 직접 개입 방법이죠. 그러니까 2번처럼 사적에서 공적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이 이제 임대 아파트로 들어간다. 그 이야기는 사적에 사는 사람들이 탄력성이 커진다. 갈 데가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세 부담이 완화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세, 월세의 사적의 수요가 줄겠죠. 줄면은 임대료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단기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가 떨어지니까 이제 공급 물량, 이제 임대 아파트, 이제 그 전세 월세가 적어지는 거죠. 사적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다시 사적의 임대료가 올라간다. 자, 그런데 사적이 줄면서 공적이 늘기 때문에 전체는 뭐가 된다? 불변이고, 그런데 이게 단기는요, 양측에 다 혜택이 있다는 거. 들어간 사람은 싸게 들어가서 좋고, 그러면 이제 못 들어간 사람은 임대료가 떨어져서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누구만 혜택이 있다? 공적만 혜택이 있다.
얼만큼 혜택이 있습니까? 1번 들어간 사람과 이제 못 들어간 사람은 임대료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올라간 차액만큼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그림. 공적이 늘어나지만 사적이 줄어들어서 전체는 불변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3번입니다. 틀린 거 됐어요. 이게 공공임대에서 이제 용어 정의입니다. 국민임대주택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젊은 층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안정을 위해서 공급하는 것을 행복주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것. 2번 영구임대인데 영구임대 최저계층이에요. 핵심 단어가 최저계층. 그 다음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장기전세 말하자면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분양전환 공공임대 이게 분양을 전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 맞습니다. 5번 그 다음에 기존 전세주택을 여기는 핵심 단어가 전대입니다. 전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임차를 해가지고 기존 주택을 임차해서 이걸 전대하는 방식으로 하는 공공임대를 기존 주택 전세임대 해가지고 5번도 맞고 우리 73번의 정답은 1번인데 바로 이 내용을 체크포인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체크포인트에서 아까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 지자체 지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했다는 것이 여기 특징이고요. 영구임대 핵심은요, 최저계층을 위해서, 여기는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요? 최저계층이고, 50년이죠. 국민임대, 여기는 뭡니까? 저소득, 그 다음에 30년. 그 다음에 행복주택, 여기는 젊은 층, 핵심 단어가 젊은 층을 위해서 하는 건 행복주택. 그 다음에 통합 공공임대 그러면은요, 사회 취약계층. 그래서 이 4개 정도는 체크를 합니다. 다시요. 영구임대는 최저계층이고 50년이고 국민임대는 저소득이면서 30년이고 행복주택은 젊은 층이면서 그 다음에 통합 공공임대는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요. 그 말 그대로 장기 전세.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전환. 이 핵심이죠. 기존 주택 매입은요.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그 다음에 기존 주택 전세 임대는 전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 4개의 용어를 꼭 기억을 하시고 여기까지 해서 주택정책 정리를 해봤습니다.